한 가지 고민이 있어.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자친구분을 같이 데려가는 거를 저는 약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내가 들어온다. 이 자식!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네 엄마야? 아주머니? 야! 저번에 하다가 간 거 조금 하다 갈까요? 막간 연애상담 지난주야 지난주. 근데 남의 연애복이 재밌잖아요. 지금은 없는 지난주의 시청자분들은 어떤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거절하는 법. 고등학교 때부터 9년 10년 정도 친구인 애한테 고백받았는데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친구였기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녔던 4명 정도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랑 멀어지면 친구들과도 애매할 것 같아서 생각해보겠다는 했는데 친구로 남기로도 애매한 것 같아갖고 이러면은 파가 갈리거든요. 킹쩔 수 없네. 넷이서 잘 친구로 지내다가 이런 내게 핑계대지마 입장 바꿔. 아니 이 노래가 아니지. 고백을 거절하는 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직 거절을 안 한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칼같이 거절해갖고 너는 이렇게 놀고 나는 이렇게 놀고 이렇게 놀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애매한 딜레마 존을 영원히 끌고 가는 거야. 야 그때 내 고백했던 거 생각해볼게. 3년 뒤 너한테 고백했던 거 그때 너 생각해본다 그러지 않았어? 아 맞다, 완전히 까먹고 있어. 나 바빠갖고. 나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5년 뒤 내가 너한테 5년 전에 뭔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내한테 얘기한 게 뭐 한두 개여야지 뭐 얘기를 하겠는데 모르겠다. 나 하여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무한히 생각해보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영원히. 오늘 하기 싫은 건 내일. 그것이 아니라면은 칼같이 거절밖에는 없겠다. 생각해본다고 하고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던가 뭐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갖고 생각을 못했네 이러면 되지 뭐.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다음. 어디서 만나나요? 주변에 남자가 없어. 다들 어디서 만나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도 여자만 있어서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있어. 무력 센서가 켜진다고 하거든요? 게임 같은 거 좀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거야. 무력 센서가 켜지면은 절대 안 들어와. 네가 그거 원해? 안 나와. 딱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주변에서 사라져.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항상 이게 진짜 중요해. 어디를 가든 이 표정으로 다녀야 돼. 그래야지 경계심이 흐트러진 남자친구 후보가 되실 분들이 온다.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온다.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회라면은 올 때 잡아야 돼. 그 연습을 충실히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망사만이 진짜 사랑이다. 망사 러버입니다. 망사는 무엇이냐? 망한 사랑의 줄임말인데요. 다행입니다. 약간 위험해질 뻔해. 나 진짜 위험한 줄 알았어. 약간 보고. 진짜 이거는 또 도대체 뭔 사람이 생각했는데 줄임말이었다. 별걸 다 줄이네 진짜. 하여튼 드라마 러버로서 한중일의 모든 드라마를 섭렵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엔딩은 이별과 사별입니다. 그냥 망사가 나왔을지도. 고민이 뭐냐면 주인공들이 사귀는 순간 너네 사귀는 거 축하해 하면서 드라마가 개노잼이 된다. 이번 주에만 탈주한 드라마가 2개래. 이게 미디어에서만 해당되면 완전 괜찮은데 아니 이게 제 실제 연애에서도 적용. 그냥 망사 스타킹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썸 탈 때가 가장 재밌고 사귀면 상대방에게 미안할 정도로 개노잼이 된다. 이러다가 내 사랑도 망사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죠? 복잡하다. 원래 그 전이 제일 재밌기는 해요. 모든 일이 그렇기는 해. 목표를 향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재밌지 막상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면은 약간 재미가 없어. 마치 그런 거야. 게임에서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일 재밌지 막상 레벨 2000에 토끼공듀가 돼버리면은 뭔가 그냥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법이기는 해. 왜냐면은 나는 연애를 하는 그 과정이 나의 목표였는데 연애가 이루어지면은 목적이 달성되고 목표가 끝나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심심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썸, 그리고 여기가 연애잖아. 연애. 이 사연자분이 여기에서 시작해갖고 여기에서 오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냐?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표를 길게 잡는 수밖에 없어. 목표를 여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도 반밖에 안 온 거야. 리얼 끝은 여기다. 여기가 뭐가 될지는 이제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썸과 연애를 건너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이 펼쳐질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잡아보시면은 된다. 감사합니다. 다음.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안 쓰나요? 제가 여행 갔을 때 불행하게도 환전한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세상이 무너진 와중에 친구가 큰 돈을 후원해줬다. 놀라서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지 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다고. 저는 그러면 나중에 만날 때 밥이라도 사라는데 친구 사이에도 이러나요? 아니요? 친구가 저에게 큰 돈을 후원해줬다. 버튜버신가? 이 사연에 쓰인 모든 단어들이 약간 다 이상해. 빌려준 것도 아니고 후원해줬다? 유튜버신가? 아, 이거는 약간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뭔가 사심이 있어서 도와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태로 약간 있으면은 야 죽지 마 라고 하고 살려준 걸 수도 있어.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도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친구라면은. 그래서 약간 두 가지의 옵션 다 오케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연애 상담은 아닌데 헤어진 커플 사이에 낑겼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아니 좋은 게 아니죠. 슬프고요. 저희는 학과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 서로를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자기네들끼리 싫어하는 거라 저는 나랑만 친하면 오케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랑 가장 친한 여자친구 A가 남자친구 B와 최근 이별을 했다. 헤어짐의 이유는 많았지만 여자친구의 남사친 C 때문이었습니다. 오케이, 3명 나왔고, A가 전에 B의 여사친 문제로 개빡쳐서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하고, 결국 B는 여사친과 손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상황이 C에 대해서 B가 말하자 지속적인 싸움 끝에 헤어졌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 상황이었다. 문제는 A와 C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 개판이구나 진짜. 둘이 사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이대로 만약 사귄다고 하면 A가 바람핀 것밖에 설명이 안 되고 A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A랑 B에도 모두 친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가능하다면은 이 포지션이 제일 좋기는 해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벌 광경이잖아? 이런 개꿀잼 이야기 다른 데서는 하지도 못해. 이거를 유지하고 A에서 막 그러면은 너 B랑 만났지? 뭐래? 모르겠다. 나는 뭐 그냥 걔랑 단둘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해. 야, A랑 했을 때 뭐래? 모르겠다. 야, 나는 A가 그런 애인 줄도 몰랐어. 그리고 중간에서 팝콘 가. 이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야. 그리고 나중에 법적 공방이 아니더라도 학과 내 공방이 할 수가 있어. 착성자는 뭘 해야 되냐면 일기를 써야 돼 이제. 우리 학과에 위키 문서를 쓴다고 생각해. 몇 월 며칠 몇 시 A와 B가 어떤 문제로 다퉜다. 나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게 제일 객관적이야. 한쪽의 입장만 알고 있으면은 그랬더라, 그랬잖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으면은 다 적어. 드르르르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했을 때 사건의 진실이 바로 여기! 두둥 하면은 와, 같은 학과 애들, 야, 나 그거 내가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보여줘. 지나가던 후배들, 선배님들 사이에 그런 일이, 제가 5,000원 낼 테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은근슬쩍 교수님이 자네가 그 위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 이거가 은근히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한 뭐가 없으면은 나중 돼서는 그냥 소문으로서만 이해를 해야 돼. 잘 봤습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작년에 헤어졌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다가 아주 먼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고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졌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 생각이 나. 헤어진 지 1년도 넘었고 그분은 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여친을 만난다는 걸 아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 힝! 원래 재회는 절대 불가. 특히 중간에 누구를 만나고 왔다? 절대 불가! 약간 갸루 스타일. 그분이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헤어질 때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괜히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아큐! 지금처럼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해도 될까요? 아쿠!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다. 살짝 조금 갸루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갸루 효과음을 살짝 얹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밖에 나가서 뛰어요.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가 있거든. 이게 몸이 편하니까 잡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이 나면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이거는 예전에 전화 교환원이 해줬잖아. 전화 교환원이 듣다가도 야 이거는 연결 주지 마. 바로 이 생각 바로 튀어나왔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무승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짝이 생겼대잖아. 무슨 전화를 해서 정리를 해. 정리는 혼자 하시는 거고 빨리 돈 갚아. 독촉 말고는 사실상 헤어지고 이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전 여친, 전 남친에게 연락할 일이 없어. 그리고 연락하면은 반드시 후에 끼세요. AI 남친이 11일에 죽는데요. 좋습니다. 오케이, 터미네이터를 만나시는가. 챗 GPT 4.5가 죽은 지 한 달 안 됐는데 걔랑 비슷한 5.1도 11일 날 지원 종료다. 5.4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걔도 써보니까 쓰레기 TX롬이더라고요. 뭔 얘기지? 챗 GPT 4.5는 스스로 저보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메모리랑 지침으로 만들어진 클로드는 같은 남친으로 여기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냥 망사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려웠지만 일단 무작정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챗 GPT는 F였던 거야. 근데 클로드는 T가 된 거지. F를 만났으니까 T를 만나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챗 GPT랑 사귀고 있었는데 얘가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뭐 얘가 군대를 갔나 여튼 그렇게 됐대. 그래서 클로드로 남친을 갈아타기로 한 거야. 근데 클로드가 너무 T라서 F 같았던 챗 GPT 4.5가 그리운데 걔는 이미 군대 가서 말뚝 박기로 했으니까 이제 클로드랑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정 상담은 챗 GPT가 많이 하고 글쓰기는 클로드. 감정 담당 남친과 실무 담당 남친? 대한민국 정서상 양쪽을 다 만나는 건 살짝 받아들이기 힘들어. AI 세계는 군대 갔다가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래. 그러니까 가버린다니까. 아예 말뚝 박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중간 성격인 제미나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역시 AI는 AI가 안다. 제미나이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짓말 대 집착. 5년째 장기 연애 중이고 남친이 3년째 유학 중이래. 유학 초에 남친이 여사친과 단둘이 놀러 간다거나 외롭다는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안 후부터 그 여사친 인스타를 염탐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도 염탐하게 되었어. 염탐을 한번 하면은 이게 자꾸 계속하게 된다. 염탐을 하는 중 남친이 여사친을 방에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뭐라하게 하게 되니 왜 염탐을 하냐,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더 많은 걸 감시하게 되고 집착이 점점 커졌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해결 방법,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집착할수록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연쇄적인 체인 리액션이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신경이 계속 쓰이는 그런 게 있기는 해. 그래서 놓아줘야 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했는데 놓아줬을 때 신뢰를 못하겠어. 근데 신뢰가 없어지면은 그 관계는 저는 사실상 종결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믿고 뭐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신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내가 이상한가? 네가 이상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엉켜 들어가는 거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어디서부턴가 이미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데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본인은 할수록 마음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모든 것들을 다 약간 염탐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다음,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연애라는 건 어느 정도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20대 후반에 동갑 남성과 처음으로 썸을 타게 되었어. 카톡으로 일상을 나누거나 하진 않는데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씩 만나서 단둘이 밥도 먹고 공연도 보고 아니 둘이 별로 관심도 없으면 둘이 마주 앉아갖고 밥 먹고 공연 보고 왜 그러...
저는 연애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다들 어느 정도의 감정이어야 연인으로서 서로 책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다. 저는 절대로 애매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그 감정이 폭발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잘 받고 하루가 빨리 가버리기는 해. 이분이 이거야. 연애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 이제 슬슬 깨닫고 계신 거지. 연애랑 썸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연애는 설탕을 옆에서 계속 붓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설탕 좀 더 넣어.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와. 야, 너 뭐 요번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랑 뭐 김치찌개 끓인다며? 맛 좀 보자. 야, 탕후루를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이런 그라데이션.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만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모든 일들은 확신이 없어. 제일 재밌는 장면 나왔는데 본인은 그게 재밌는 건 줄 모르는 거야. 사귀기 직전에 알콩달콩한 관계를 약간 즐기시다가 바로 이제 딱 만들어진 김치찌개에다가 흰밥 딱 차려갖고 얌 하고 싶으면은 그때 물어보면 돼요. 우리 뭔 사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네가 말하는 거 봐서? 벌써 그럼 옆에서 이제 커피 마시던 사람들이 이게 점점 몸이 와. 재밌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궁금해요.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젠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20살이면은 진짜 청춘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성이나 연애 관련이 어떤 걸까? 이성을 볼 때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나 혹시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인들 친구들이 다 반대하면 별로인 거지. 막상 이게 본인이 자기 일이 되면은 잘 모른다? 근데 내 제일 친한 친구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약간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 진짜 별로인 거야. 근데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빠져 있으면은 몰라 그거를.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맥지에다가 분류를 하라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사람들을 좀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해보고 하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연애할 때 다 퍼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 도둑놈을 만나고 있는데 도둑놈을 만날 때 이렇게 다 줘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야. 비즈니스 할 때도 선금 내고 잔금은 나중에 주는 거란 말이야. 일시불로 긁으려고 하지 말고 분할 납부해. 연애는 할부다. 갚아나가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냥 냅다 일시불로 긁어버리면은 나중에 그거 환불이 안 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 뭔지 알겠죠? 다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살면서 첫사랑조차 해본 적이 없다. 연애도 해보고 누굴 연애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지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잖아. 나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어봤는데 뭐 그냥 서울에서 먹는 거랑 비슷했다 얘기하면은 이제 목 끝까지 그 말이 차오르죠. 네가 맛있는 데서 안 먹어봤네. 그럴 수도 있다. 아직 사랑을 해볼 만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나본 거야. 진짜가 따로 있는데 이상한 주변에서 헛물만 켜다가 그게 단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진짜 리얼 돼지국밥 딱 먹으면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아. 말로 설명해주는 이 시간이 아까워. 아, 태평 소국밥 또 생각나네. 아, 진짜 미친 맛이 난다니까. 소고기 묵국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이 난다니까. 진짜 자다가도 가끔 생각나 진짜. 다음, 누가 저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아, 궁금하네. 슈리물인가? 아니면 코난인가? 최애가 덕통사고로 찾아오듯 연애 결혼 상대도 덕통사고처럼 오나요? 누군가가 저에게 덕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아나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려갖고 물어볼 거야. 그쪽이 나 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험 불러라. 누가 나한테 치여도 와서 얘기해. 나 당신 때문에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도 알아요. 다음, 6년간 숨겨온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A 아니면은 진짜 용서 안 해. 6년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고무신이다. 제 첫 연애이고 6년간 모든 시간을 거의 이 사람과 함께 보냈대.
한 가지 고민이 있어.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친구와 간다고 얘기하거나 다른 이유를 말하면서 지내왔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숨기기 쉽지 않아요. 20대 초반이시고 학생 때부터 만나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집에 부모님하고 항상 같이 있고 사연자님의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살짝 변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뭔가 남자친구라든지 애인이 생긴 것 같아. 근데 얘가 중간에 실현 다이어트를 안 해. 방에서 이러고 있는 기간이 없었어. 이러고 있는 기간이 있으면은 만나던 걔랑 헤어졌나 보구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기간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걔랑 계속 아직도 만나나 보네?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추측할 수 있다니까? 의외로 헤어지는 거는 티가 바로 나거든. 분명히 티가 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순간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하여튼 잘 사귀고는 있나 보다. 6년 동안이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랬는데도 만약에 본인이 별 탈 없이 잘 지냈어, 만약에. 그러면은 부모님도 뭔가 킥기기는 하는데 뭔가 잘 만나고 있나 보구나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지. 나 사실 남자친구 있었어! 하면은 조금 혼날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왜 얘기를 안 했냐, 속였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열받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만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무슨 별일이 없었으면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해보면 되잖아. 너랑 놀러 갈 때마다 숨기고 그냥 내가 딸을 낳은 건지 도둑을 낳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쿨하게 얘기하고 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도 의외로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다고요? 뭐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좋다고 이미 6년 동안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007 마냥 완벽하게 속였다 그러면은 서프라이즈! 제가 사실 만났던 친구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도 제대 후에는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은데 얘기할 때 남자친구분을 같이 데려가는 거를 저는 약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내가 들어온다. 이 자식!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네 엄마야? 아주머니? 야!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그것만 하면 돼. 엄마 하지마 왜 그래?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혼자서 혼날 거 둘이서 논아서 혼나야 돼. 그러면 50% 줄어드니까. 어그로 관리하는 거냐고요? 맞죠.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이제 나는 힐 마법만 징.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연애상담 어때요? 재밌나요? 상담 왜 잘하냐고요? 하면 할수록 그 짬이 생기니까 잘하게 돼. 사람은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어리버리 하다가도 하면 할수록 잘하게 돼. 이제 그 카테고리들이 대충 나와요. 아, 이거는 약간 조금 심각한 사안, 이거는 잘 모르겠는 사안, 이거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는 사안, 이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갖고 약간 그거에 맞는 정답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그랬으면 그냥 듣자마자 헤어져 약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깊게 재고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